증권통으로 열공해보자님 신세계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25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있습니다. 계속 좀 하락이네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년 월 초까지 가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신세계 계열도 배당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배당 문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또 밀렸습니다. 닷새 연속의 하락 흐름 1.76% 조정받으면서요. 25만 1천 원 기록을 했습니다. 최선 전문가님, 연말로 가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 신세계, 지금 저점 타진 다시 한번 하고 있거든요. 네, 바닥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을 조금 보시면서 내년 월 초면은 그렇게 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배당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연말 연초를 맞이할 만한 종목으로 점 찍으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게 전망하고 네. 대응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둘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세계 하면 딱 봤을 때 우리가 전망이나 회사 내용 봤을 때 괜찮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 내에서는 괜찮은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세계는 면세점 효과로 올라왔었던 거고 그 효과는 이제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 과정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면세점 있을 때 우리가 롯데가 갖고 있었던 면세점이 신세계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 국내지 면세 사업은 이제 호텔신라하고 롯데하고 신세계가 이제 3파전이 아니라 새 업체가 인천공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면세점 업체에서 이제 호텔신라든가 롯데그룹이 그렇게 또 핫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진단을 이 시간에 했었던지 분명 호텔신라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호텔신라가 특이한 점이요. 실적으로 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못 올라가는 게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끊임없이 경기 부양했던 2009년, 10년도부터는 호텔신라를 주도적으로 매집을 했다가 차익 실현을 외국인이 던지면 꼼짝마 하고서 주가가 빠지거든요. 호텔신라가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진단했었어요. 그래서 호텔신라는 외국인 수급에서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롯데는 그 면세점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신세계가 그 면세점 효과를 봤던 건데, 이 기업도 좀 유난히 그래요.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가치를 본다면, 뭐 괜찮게 전망 계속 갖고 갈 만하지 않냐? 근데 주가의 어떤 상승의 트렌드 효과를 만들었던 게 면세점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차익 매물의 구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뭐 1%도 안 되니까 시가 배당률이요. 그래서 배당 매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데, 그럼 신세계를 저는 전망으로 얘기해서 가치적인 평가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면세점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이번에 부각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뭔가 이제 면세점 입점하면서 새로운 더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뚜껑을 열어서 앞으로 그럼 실적 얼마나 나올 거냐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신세계는 전 대응의 우선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공격에도 면세점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이 구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응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반등 시 매도 관점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하나 보도록 하죠. 호텔신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호텔신라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전년도에 올라갔다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분명 신세계도 같이 한 거.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경기 부양이 나왔던 2009년도부터 빨간색으로 하단에 보이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수급이거든요. 네.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계속 상승 나옵니다. 외국인 2011년도에 잠깐 차익 매물 던졌던 시점에 조정이 받고 다시 외국인이 2011년도,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계속 매집했던 시점에서 14년도 7월달까지, 8월달까지 상승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던지는 시점이 2015년도부터 나옵니다.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의해서 흔들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일 텐데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예요. 그러면 분명히 신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의 구간에서나 이건 외국인에 의한 수급 플레이가 이어지니까 호텔신라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매도 관점을 설명드렸거든요. 네. 금요일날. 신세계도 한번 보면요. 신세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외국인의 주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기관 수급인데 최근에 이 구간 상승 나왔던 건 그 면세점 기대 효과고 지금 이것이 기관들이 다 팔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수급에 꼬이면서 지금 전망이 좋지 않다. 또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블랙라인 아래에서 있을 때 굳이 어렵게 들이대봐야 짧은 상승 반등, 긴 조정. 짧은 반등, 긴 조정이잖아요. 네. 그럼 블랙라인 아래에서 어렵게 대응할 필요 없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매수 자리 아니에요. 네, 표면적으로는 수급의 열세이긴 합니다만 이 수급에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또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있을 그렇죠. 수도 그런 있는 거를 거고. 그쵸? 생각해봐야 되니까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럴 때는 고민할 때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모든 정보를 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땐 대응을 우선 먼저 할 거냐 아니냐 난 정보나 가치 분석에 우선할 거냐 이런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보나 가치 분석에 우선해서 버티는 것보다 싸게 샀다고 좋은 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대응의 관점에서 좀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을 때 리스크도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이 종목의 신세계를요, 25만 6천 원인데 본인의 매수가가 와주면 땡큐 매도고 오지 않고도 직전 저점을 깬다 그러면 바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아래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아 들였다는 게 이 종목의 대응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위쪽으로는 크게 좀 기대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정도에서 출구 전략 세워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해 부자님, 네, 종목 봐드렸고요.